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도달하지 못한 가벼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늘 원하던 것을 모두 이루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함은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버텨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칼융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해 마침내 우리 존재에 대한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진리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융은 인간 정신의 신비를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발견은 당신이 자신의 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고 반복해왔을 고통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통찰입니다. 이것은 진정성에 관한 친밀한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가며 치러야 하는 대가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삶에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이 자기 탐색의 여정에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몇 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당신 안에 잠재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내린 결정들 중 몇 가지가 정말 당신 자신의 선택이었는지, 얼마나 자주 우리는 사회, 가족,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하다고 여겨져서 혹은 당연하다고 여겨져서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융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대본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진짜 자아는 외부의 기대라는 여러 겹의 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원하지 않았던 연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을 떠올려 보세요. 홀로코스트를 견딘 생존자이자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반응에 달려 있음을 일러줍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울림을 주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융이 전하는 핵심적인 깨달음은 개성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 우리 성격의 모든 부분을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성장한다는 것이 내 안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자녀, 모범적인 전문가, 약함이나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러한 길이 결국 감정적 소진과 본질과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개성화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여 진정하고 균형 잡힌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시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호기심 많고 의문을 던지는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반되어 보이는 특성들의 통합이 그를 르네상스의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간디도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다뤄가며 세상이 필요로 하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우리 안에 덜 고귀한 부분들을 마주볼 용기를 요구합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을 멈추고 복잡한 성격의 풍요로움을 활용하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 해방적인 관점이 도움이 될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저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은 세 번째 통찰은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숨기려 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 성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을 남에게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서 부정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힘을 키우고 결국 파괴적인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마치 해변공을 물속에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더 강한 힘으로 수면 위로 튀어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파괴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조니 캐시의 예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자신의 중독, 분노, 반항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강렬한 예술로 승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음악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하지 않고 창의적인 표현 속에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임상 심리학에서는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성공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내면의 한 부분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일부와 싸우느라 쓰던 에너지를 내려놓을 때 그 에너지는 창조와 성장으로 전환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안에서도 자신의 그림자를 떠올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의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진실은 융이 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차원의 지성이 조율한 듯 보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 말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며 성장과 방향 전환의 소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한 길에 맞춰 살아갈 때 우주는 우리를 돕기 위해 협력하는 듯한 연결과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저자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창의적 본성을 억누르며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을 때 동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순간, 적절한 이야기를 가지고 적절한 편집자를 만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동시성이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조화롭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본성을 거슬러 힘겹게 헤엄치는 것을 멈출 때 원래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던 기회들이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동시성은 우리 깊은 정신이 우리와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의식적인 관심과 연습을 통해 발전됩니다. 지금까지 당신도 바쁘게 자동 조종 모드로 살다가 수많은 동시성을 놓치진 않았나요? 오늘부터 삶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 통찰은 소명 혹은 부름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세상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깊은 내면의 끌림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직업을 소명으로, 외적인 성공을 내적 성취로 혼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융은 우리 각자가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기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대개 금전적 안정이나 사회적 승인 같은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길 요구하곤 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유망한 의사 경력을 뒤로하고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전 세계 교육을 혁신한 독창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논리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었기에 커다란 영향을 남겼습니다. 융 역시 프로이트와 결별하며 자신만의 심리학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이 진실을 살았습니다. 그는 직업적 외면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적 비전을 따랐습니다. 소명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공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되는 것, 각 학생을 고유한 존재로 바라보는 교사가 되는 것도 소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존중할 때 개인적인 성취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치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임상 현장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 우울, 시민성 질환의 수준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도 어떤 울림을 일으켰다면 지금 방향을 찾고 있을 누군가와 이 내용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통찰을 통합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론이 실제 변화의 실천으로 전환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진실을 깨닫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만한 삶이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일치하는 내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불완전함을 감수하는 용기, 오직 강함만을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획일성을 보상하는 환경 속에서 진정성을 지키는 용기. 융은 이 일치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이해, 수용, 성장을 반복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협화음을 내지만 연습과 인내를 통해 점차 자연스러운 표현의 연장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승인보다는 진정성을, 편리함보다는 진실을, 안전보다는 성장을 선택할 기회를 만납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주파수가 발산되어 진정한 탐색자들과 공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찾아야 할 것은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곳에 있다. 어쩌면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회피해온 것을 포용하는 것이고 거부했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며 숨겨왔던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조건화된 삶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 속에도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융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저항하는 부분에 종종 해방과 성장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하려는 문제들, 억누르려는 감정들, 통제하려는 상황들,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요소들이 실제로는 변화를 위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함께 작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정원사가 쓰레기로 여겼던 유기물 찌꺼기에서 가장 비옥한 퇴비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두려움, 상처들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혜와 자비를 만들어내는 원재료입니다. 우리가 깊이와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이 어려운 면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혼란과 위기를 겪으며 가장 깊은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시로 승화시켜 수많은 세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과 그것에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경험 속에서 의미와 성장의 기회를 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태도로 마주했을 때 고통이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진정한 힘과 지혜가 길러지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과 성장의 연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진정 당신 자신의 삶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써준 각본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비진정성 속에서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책의 이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매 순간은 우리가 누구로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에는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순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른에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여든에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영적 성장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모두 받아들이며 세상 속에 자신의 독자성을 표현할 용기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 안에서 의미 있는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통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때로 단 한 번의 대화, 하나의 통찰이 누군가에게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울림을 준 통찰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성찰이
또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의 누구의 복제품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당신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며 앞으로 당신의 길을 밝혀주길 바랍니다.